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에 포구에서의 상업활동,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화폐 유통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공부할 파트는 이 포구에서의 상업활동, 그래서 우리 교재 80페이지입니다. 자, 포구의 발달 배경 나와 있는데, 이 포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항구, 작은 규모의 항구를 포구라고 해요. 나루터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여기가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가 돼요. 상업의 중심지로서 새로이 성장한 것이 포구이다. 자, 다음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장시보다 교역 규모가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육상교통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대규모 물자의 경우에는 주로 배로 실어 나르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뭡니까? 포구에서의 상거래는 장시에서의 그것보다 당연히 규모가 훨씬 커요. 자, 다음에 수로교통 발달입니다. 자, 도로와 수레가 발달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대체로 이 육상에서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시작한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대체로 기차가 개발된 이후에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화의 대부분이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육로보다는 수로를 통하여 운송되었다. 자, 포구의 역할 변화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종래의 포구는 쇠고기나 수작류를 운송하는 기지에서 주로 조은로 중심의 역할을 담당했어요. 조은에서 세금을 실어 나르는 중개 기지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18세기 자,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업의 중심지로 해서 성장해 갑니다. 자, 그래서 포구의 형성과 상권확대입니다. 초기 연해안이나 큰 강 유역에는 포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가까이에 있는 포구끼리 또는 인근의 장시, 내륙 지역의 장시와 연계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후기입니다. 그 후 선상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선상은 뒤에 공부하시겠지만 운송업자예요. 배를 이용한 운송업자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포구가 하나의 유통권을 형성해 갑니다. 자, 대표적 포구는 칠성포, 강경포, 원산포 등의 포구에서는 장시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 포구의 이름 정도는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칠성포, 강경포, 원산포가 언급이 되면 조선시대 후기 상업이다, 포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시기를 묻는 문제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포구를 거점으로 하는 상인으로 선상, 객주, 여각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구 상업 여기 읽어보시고요. 해당하는 것 시험 문제 언급할 경우에는 후기를 묻는 거예요. 조선시대 후기 상황이다. 자, 포구를 거점으로 하는 상인은 선상입니다. 자, 선박, 배를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구입해와 포구에서 처분했다 해서 대체로 운송업자예요. 자, 대표적 선상은 자, 경강상인입니다. 경강상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상인 중에 경강상인이 있는데 근거지는 한강입니다. 자, 대표적 선상인데요. 한강을 근거지로 주로 서남 연해안을 오가면서 미고기나 소금, 어물 등을 거래합니다. 자, 이게 선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객주와 여각이다. 그래서 객주, 여각은 기본적으로 소개,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선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자를 신고 와서 뭡니까? 그 다음에 포구에 들어오면 내가 피켓 이렇게 든다 뭡니까? 이거 사세요 할 필요 없어요. 들어가면 뭡니까? 이 객주 또는 여각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야? 내 물건을 살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게 중개업자입니다. 자, 보통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매매할 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을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여러분 집을 뭡니까? 팔려고 내놓을 때 뭐 길거리에 옵니까? 뭐 전단지 돌리면서 우리 집 사세요 할 필요 없이 이 공인중개업소에 옵니까? 집을 내놓으면 살 사람이 와서 뭡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이 중개업이죠. 그런 겁니다. 객주와 여각이 뭡니까? 포구에서 중개업을 했다. 자, 각 지방의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의 영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개예요. 중개입니다. 이 운송, 보관, 숙박, 금융의 영업, 특히 뭐 금융 이렇게 그럴싸하게 해서 뭡니까? 이것이 주 업무였다면 틀려요. 주 업무는 중개업자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장시에서의 활동도 합니다. 객주와 여각은 지방의 큰 장시에도 있습니다. 자, 포구와 장시 또는 장시와 장시를 연결한 활동을 담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개무역이다. 자, 여기는 중개, 요거는 소개할 때 중개고요. 중개무역은 뭐 하는 거야? 자, 보통 무슨 야구 같은 거 할 때 뭡니까? 중간에 뭐 공을 던져가지고 받아서 넘기는 걸 중개라고 하죠. 어떤 거야? 연결시켜주는 거죠. 어떤 거야? 물건을 받아서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게 중개예요. 자, 그래서 청과의 무역이다 해서 무역 형태입니다. 자, 국내 상업 발달과 때를 같이 해서 17세기 중엽부터 대외 무역도 활기를 띠었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일본의 물건을 우리가 가져와서 청나라로 중개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청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가져와서 뭡니까? 그다음 일본에 중개했다. 그래서 이 중개할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상인 중에 하나는 뭐 송상이다.
뭐 이런 내용 크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 개시입니다. 개시. 개시는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이거 뭡니까? 조공무역과 별도로, 조공무역은 사신이 베이징에 가는 거죠. 이거랑 별도로 뭡니까? 국가가 허락한 시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무역, 국가가 허락한 무역이에요. 열려있어 개시예요. 자, 선조 때 시작되어 경원, 회령, 중강 등 국경지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후시는 말 그대로 뭐냐면 뒷구멍입니다. 뒷구멍. 이 밀수예요. 밀수. 중강 책문 등지에 이루어진 사조로 이루어진 사상의 밀무역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되는 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시나 후시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조선시대 후기예요. 자, 병자호란 이후 성행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상업 무역이다. 자, 후시 성행입니다. 이게 원래 뭡니까? 이걸 엄격하게 통제를 해요. 근데 조선시대 후기 17세기 말에 후시가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도 뭐 하는 거죠? 묵인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법에 걸리면 안 돼. 안 걸릴 정도로 한다 뭡니까? 받는 겁니다. 법은 여전히 불법인데 이거 뭡니까? 눈 감아 주는 거죠. 자, 그다음 무역품입니다. 무역품은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은이에요. 은. 그 당시에 청나라의 기축화폐가 은입니다. 그래서 은은 항상 청나라로 와요. 은은 항상 청나라로 갑니다. 일본에서 은이 오면 우리나라 와서 청나라로 다 가요. 청나라로. 수입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을 수입했다. 비단, 뭐 약재, 문방구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어느 시대건 간에 수입을 했던 내용이죠. 자, 일본과의 무역입니다. 그래서 무역 형태는 17세기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뭡니까? 관계가 정상화됐고요. 자, 외관 개시를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수출품은 인삼이나 쌀, 무명 등을 팔고 청에서 수입한 물품을 넘겨준 중개무역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수입품은 은, 구리, 황, 후추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은이 외은입니다. 외은, 일본은. 그래서 청나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뭐 구리나 황, 그다음 뭐 화산지대에서 나오죠. 화약 만들 때 필요해요. 뭐 후추 등의 향신료 등을 수입했다. 이 중에서 은을 다시 청에 수출, 중간 이득을 취하게 됐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은 자, 청나라랑 무역하는 게 만상입니다. 이 만상이 의주, 국경지대의 의주입니다. 의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상이 동래, 지금의 부산 지역이죠. 동래입니다. 그래서 만상이 청나라랑 거래하고 내상이 일본과 거래할 때 뭡니까? 이 개성상인이죠. 송상이 이거 뭡니까? 중개합니다. 요건 우리가 앞에서 또 정리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사상활동, 국제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들이 무역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국제무역상은 만상, 대청무역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무역 주도하는 게 만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게 내상이다. 이걸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만상과 내상을 중개했다. 송상입니다. 다음 화폐 유통입니다. 자, 배경입니다.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 금속 화폐입니다. 자, 그래서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 유통되었다 해서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 우리 역사 전통시대입니다. 전통시대에서 뭡니까? 화폐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시도는 많이 있었는데 뭡니까? 조선 후기에 유통이 일반화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뭡니까?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고요. 그때 유통용 화폐가 상평통보예요.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선시대 후기 그 이전에 화폐가 널리 유통됐다 그러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만 유통이 널리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선시대 화폐 뭡니까? 특히 상평통보, 시험적 통용이다. 인조 때 상평통보를 주죠. 개성을 중심으로 유통시켜서 자, 쓰임새를 알아보았고요. 동전 유통이 일반화된 건 대체로 숙종대로 옵니다. 동전이 널리 유통되다. 자, 다음에 세금과 소장료도 뭡니까? 급납화. 이 동전으로 낸다는 얘기죠. 18세기 후반부터 누구나 동전인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전 발행 증가를 보시면 동광개발. 자, 구리 광산입니다. 동전의 원료인 구리는 18세기 후반부터 동광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 공급이 쉬워졌고요. 자, 정부의 권장입니다. 정부에서도 호조, 오군영, 진율청 각 기관으로 하여금 동전의 발행을 권장합니다. 자, 다음에 정부가 권장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화폐를 누가 발행해요? 지금은 화폐를 자, 한국은행이 독점 발행하는데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화폐의 경우 뭡니까?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한국은행처럼 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호조나 오군영이나 진율청 각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물어보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포함해서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사주전입니다. 자, 동전 발행에 대한 이 통제가 해이해지면서 이 사적으로 주조한 사주전, 그러니까 사적으로 주조한 동전 뭐야? 위조화폐예요. 자,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위조화폐는 어떤 거야? 이거 구리로 뭡니까? 동전을 만드는데 구리가 가격이 나가니까 뭡니까? 이 뭐 구리의 함량을 낮추가 이런 거예요. 사주전입니다. 위조화폐이다. 자, 화폐의 기능입니다. 정부도 화폐 유통에 힘써 이 시기의 동전은 교환의 수단,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소 한 마리로 가서 뭡니까? 옷감 한 필과 교환이 안 되지. 소 뒷다리를 잘라서 바꾸자. 이 안 됩니다. 소가 뒷다리가 날아가는 순간 소는 소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잘게 분해되는 게 당연히 뭐예요? 동전이죠. 한 냥, 두 냥, 세 냥에서 뭡니까? 들고 다니다가 교환하는데, 자, 그래서 뭡니까? 특히 상업을 중시할 때 뭡니까? 이 교환의 매개로서 화폐를 중시합니다. 근데 또 재산 축적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 축적 수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어떤 거냐? 내가 소가 있어요. 소가 있어서 부자야. 근데 소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망하는 거죠. 자, 근데 뭡니까? 이 화폐의 경우에는 안 썩어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요. 늙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안정적인 재산의 보존이 되죠. 그래서 뭡니까? 동전을 막 발행하는데 뭡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이거 집에 쌓아놓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영향입니다. 자, 긍정적이면 화폐의 보급은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과 상업자본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측면이 당연히 있고요. 부정적이면 이거예요. 재산 축적 수단입니다. 지주와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됐기 때문에 동전의 발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관에서 우리가 동전을 막 만들어내는데 유통이 안 돼요. 이 시중에서 동전 부족 현상이 뭡니까? 전황이 왔습니다. 전황. 이건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그럼 여기 파트에서 제일 까다로운 내용이 사실 이거예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 뭡니까?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요걸 알아주세요. 요거를.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걸 시험 문제 내요. 찾는 건 포함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자, 그럼 전황이 뭐냐면 이거예요. 화폐 유통, 어떤 거야? 집에 옵니까? 집에 짱 박아 놓는 거예요. 동전을 막 찍어내는데 옵니까? 그래서 뭡니까? 동전을 괴짜게 담아가지고 옵니까? 집에 짱 박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가 뭡니까? 찍어내는데 다 집에 짱 박아 놓으니까 화폐 유통이 감소해요. 자,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화폐가 드물어지죠. 찍어내는데 집에 다 짱 박혔으니까. 그래서 화폐의 희소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는 뭡니까? 화폐가 드물다는 얘기죠.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뭡니까? 반대로 물가가 폭락합니다. 물가 폭락해서 뭡니까? 현물, 뭐 농산물이나 이렇게 현물을 들고 있는 뭡니까? 이 현물을 들고 있는 농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위에 있는 요게 전황이에요. 전황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투기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투기. 집을 뭐 유통을 안 시키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막 사재기처럼 막 모아놓고 이렇게 되면 뭐야? 집값이 막 오르죠.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파는 거잖아. 어떤 겁니까? 그 다음 무슨 뭐 비트코인 이런 거예요. 유통이 안 돼요. 유통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막 찾을 때 희소성이 당연히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그 동전으로 더 많은 물건을 할 수 있어서 물가가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 개념이 이거예요. 반대 개념. 그래서 반대 개념이 화폐 유통이 증가한다. 화폐를 막 대량 남발 발행해요. 그럼 희소성 굉장히 시장에서 흔해져요. 희소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화폐가 넘쳐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한다. 우리가 알기로 이게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고요. 이게 밑에 있는 건 나중에 대원군 때 당백절을 남발합니다. 그때 물가가 오르는 게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백절은 뭐냐면 상평통보 찍을 때 일당백이야. 일당백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해서 찍어내.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면 경복궁을 지을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정부가 화폐를 막 찍어내니까 화폐가 너무 흔해지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폭등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전황과 이 당백전이 반대예요. 요 물가가 내려가냐 올라가냐를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패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보면 다음 이후에 단원에 문화 단원에 가면 우리가 실학한데 그래서 중농학파. 자, 화폐를 찍어내니까 어떤 거예요? 농민들이 몰락하더라 해서 화폐를 폐지하자. 이게 패전론입니다.
중농업파의 대표적인 실학자가 이익입니다. 이익이 화폐를 폐지해라. 아예 없애버리고 농업 중심 사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다음에 중상학파. 상공업을 진흥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화폐를 널리 이용해야 한다. 이게 용전론입니다. 용전론. 뭐 박지원이나 박재가 등이 얘기하는 게 화폐를 이용하자가 용전론이고요. 화폐를 폐지하자가 패전론인데 시험 문제는 뭡니까? 요게 좀 더 많이 나옵니다. 패전론이다. 자, 동전 유통 보급 촉진된 전통사회 회체를 가속화시킨 중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중농주의 실학자 이익은 동전과 같은 화폐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게 패전론입니다. 이게 실학 파트에 다시 나오고요. 자, 신용화폐입니다. 상업이 발달하여 거래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동전은 곡물이나 옷감에 비해서 간편하긴 했지만 무게예요. 중량 때문에. 대규모 상거래에서 뭡니까? 내가 가서 옷감 한 필 살 때 뭡니까? 동전이 편하지만 뭡니까? 뭐 쌀 뭐 1000섬을 산다 할 때 뭡니까? 이거 너무 무겁죠. 뭐 여러분 무슨 뭐 나이키 신발 사러 가서 17만 원짜리 신발 사러 가는데 100원짜리 동전 들고 가면 뭡니까? 무겁지.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환이나 신용화폐예요. 자, 이건 나중에 내가 동전을 지불할게 해서 미리 이렇게 해서 외상처럼 사거나 이런 게 뭡니까? 신용화폐가 이용되었고요. 자, 의미 신용화폐의 보급은 이 시기 상품화폐의 경제의 진전과 상업자본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이게 우리가 근대는 못 가는데 근대로 갈 때 보이는 싹이 텄다. 근대의 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화폐 사용의 벤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총정리할 때 자,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조선시대 후기 사회 경제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지 않은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요. 자, 영정법 시행으로 전세는 사도로 고정되었다. 그래서 최저 전세율로 고정되었다. 자, 군포의 폐단을 줄이려고 균역법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홍사의 이양법을 적극 활용했다. 맞고요. 자, 17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화폐인 상평통보를 발행했다 하면 당연히 이게 답이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철전은 고려시대 성종 때 건원중보예요. 자, 여기에 뭡니까? 상평통보로 뭡니까? 널리 유통된 동전이고요. 최초의 금속화폐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다음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자, 다음에 뭐 이런 문제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다음용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틀린 거예요. 자, 전황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전황은 어떻게 돼요? 화폐의 가치가 매우 올라가니까 화폐로 더 많은 물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폭락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앞에 설명됐던 게 이거죠. 자, 물가가 크게 오르는 건 인플레이션이고요. 뭡니까? 이 화폐가 흔할 때예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과의 국경지역에서는 공무역, 개시구역, 사무역이 후시예요. 동시에 발달했다. 자, 지방장시의 활성화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 큰 상업 중심지가 나타났고요. 진짜 맞는 얘기죠. 자, 농업에서 영농기술 개발과 경영의 합리화가 발생했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답이 1번이다. 자, 이런 문제 적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조선시대 사회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